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반갑습니다. 7월달이 마감을 했습니다. 7월은 연속적인 양봉의 끝을 알리는 달이었어요. 한 2.68% 정도 빠져서 끝으로 마감한 것 같은데요. 작년 11월부터 연속 양봉이었습니다. 거래소 기준으로. 약간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8월달 걸쳐서 마무리가 되면 뭐 여름 날씨랑 똑같은 거죠. 약간 루즈해지는 걸 몇 번 말씀드렸는데 7월 막판 가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네요. 여전히 그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할 수 있는 공부 계속하면서 비중 조금 조절해 놓고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간하고 말일이니까 월간을 같이 볼 건데요. 그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해보죠. 일단 주간 기준 먼저 보겠습니다. 개별주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이 100% 정도 올랐네요. 그냥 최대주주 변경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종목의 실질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모습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거의 개별적인 모습입니다. 주간 상승률 3위가 덕성이네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조비. 이번 주, 그 다음에 전주 조금 정도 걸쳐서 대북, 남북경협 이쪽에 물주기가 조금 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신선 확보되고 교류가 진행되고 무슨 이산가족 화상 상봉 같은 거 이야기 나오고 뭐 인도적 지원 나오고 중국에서 무슨 북한과의 먼저 소식을 협력을 통해서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여기저기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조비 같은 경우는 역시나 남북경협 쪽에서 농사와 관련된 쪽, 비료 이런 쪽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조비, 경농, 남해화학, 아시아종묘. 여기서 힌트를 하나, 이제 로직을 하나 뽑아내야죠. 역시나 대북, 남북경협, 인도적주의, 먹거리 이런 쪽으로 먼저 번졌다면 이것들이 더 번질 수 있다면 어느 쪽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게 이번 주 주말에 공부거리인 것 같아요. 저희 카페 많이 보시잖아요. 이제 8월 초 일주일간이 휴가 기간이라서 탑30이나 이런 거는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 열심히 공부해 놓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밸런스 테마 자판기라고 예전에 테마주들 묶어서 열심히 정리를 해주신 요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북경협 대북에 관련된 것들만 한번 체크를 계속 해보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죠. 이 위쪽은 철도죠, 철도. 철도 관련주들. 그 다음에 건설, 철관, 원전, 그 다음에 뭐 통일교 이런 이미지들. 철도, 자원개발, 시멘트, SOC 뭐 등등등등 움직임이었습니다. 현재는 이쪽 라인에서 이렇게 관련된 그쵸? 이 먹거리와 관련된 농사와 관련된 쪽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쪽이고요. 나머지 쪽에서 이쪽의 힘이 이쪽 테마의 힘이 강해진다면 확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7월 달의 마지막 주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대북을 찾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DMZ 이야기 예전에 나왔던 거. 일단은 로봇 라인들, 유전자 분석 라인들, 원전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원전 라인들.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지금 필요한 것들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먹거리 관련된 농사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고요. 그것들이 강화가 되면 나머지 쪽으로도 튕겨 움직일 수가 있죠. 이것 같은 경우는 실향민 기업들 현대그룹, 통일교, 이신석재, 용평, 일성건설, 아모레, 에이스, OCI, 오뚜기, 메이업, 샘표 등등등 이런 묶음이었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SOC, DMZ, 경협, 물류, 원전, 지원, 이런 라인들이 조금 더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런 라인들. 그런 거죠. 뭐 만약에 비료 관련주가 움직였으니까 이것들의 전반적인 순환매, 그 다음에 농기계 이미지, 영유아 이미지, 그 다음에 요기 라인은 조화제약이라는 제약주가 이번 주에 움직였어요. 그 로직은 북한의 과거에 의약품을 지원해줬던 이력 때문에 움직였는데, 뭐 그런 이력들이 있는 조그만 땡땡 제약 같은 것들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고요. 진짜 많네요. 또 있네요, 여기. 2018년 기준으로 4월달에 많이 움직였던 애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처럼 코로나나 가뭄, 재해 이런 쪽의 이미지가 껴들어가는 쪽이 아니라서 건설 라인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지원에 관련된 쪽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있네요. 개성공단 관련주들도 왔다 갔다 했었죠. 이완, 인디에프나 신원 같은 쪽에서 먼저 움직였었고, 전력 공급 라인, 가스관, 동양철관 쪽 움직였었고, 철도도 군데군데 움직이는 모습 나왔고, 아난티, 현대엘리베이터 움직였었고, 비료 다 환경이 움직이고, DMZ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7월 달에 주간으로 중간중간 껴들어간 이런 북한과의 연결고리가 생겼다. 그렇다면 이제 8월입니다. 9월이고요. 10월이고요. 흘러가다 보면 3월 대선까지 가는 쪽에서 이쪽은 만약에 편에 따라서 다르겠죠. 정부와 여당 쪽에서는 이쪽을 계속 부각시키고 싶어 할 거고, 이쪽에서는 폄하하려고 할 거고. 근데 이런 지원들은 전체적인 유엔의 제재 안에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나마 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먹거리, 의약품, 백신 이런 쪽으로 생각을 조금 강화를 시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것들에서 나머지 쪽으로 더 번진다. 그러면 남북경협의 힘이 생각보다는 좀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면 여타의 시장에서 움직였던 테마들이 약간 수급 이동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죠. 지켜보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에코프로 HN이 32% 엄청나게 움직였죠. 300% 무상증자, 뭐 ESG, 탄소 여러가지 복합적인 도구가 작용을 하면서 끌어당겨졌고요. 당연히 핵심은 에코프로의 지주사 전환을 위한 사업회사의 주가 당기기, 그 이후에 주식 수합, 그렇게 수순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FNF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남해화학 비료, 신원, 개성공단 이루다가 26% 움직였네요. 그렇죠? 인간의 욕망 중에서 정말 강한 욕망,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에서 피부 미용 섹터의 대장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클래시스가이라는 종목이 있었고, 그 뒤를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종목이 따라가고, 세 번째로 이루다라는 종목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안티에이징이라고 하죠. 안티에이징. 늙고 싶지 않아. 이제 거기서 트렌드가 한 단계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운에이징이라고 말 그대로 나이 자체를 뭐 안티에이징이나 다운에이징이나 그 안에 있는 욕망은 똑같은 거고요. 뭐 수순으로 발전되는 중간중간의 키워드들이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건기식에서 그런 트렌드도 많죠. 뭐 콜라겐 관련주가 움직였다가 그 자리를 뭐 프로바이오틱스가 움직였다가 그런 시대적 흐름에 따른 유행 상품, 안티에이징에서 더 강화가 된 다운에이징,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기계도 팔고 스모풀도 팔면서 실적을 계속 쌓아가고 수출도 땅땅땅,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수출도 올라가니까 이런 피부 관련된 종목 3개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일신석재 이번 주에 많이 움직였고요. DI동일 거의 복합 테마죠. 2차전지 테마에 환경 테마에 부동산 매각 관련에 복합 테마가 쭉 연결 들어가면서 주가를 많이 끌어당겨 놨습니다. 근데 당기면 당길수록 이제 외인 기관은 수급이 계속 빠지고 개인이 다시 한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적절히 이 이격도에 벌리는 거에 힘을 체크하면서 뭐 적당히 좀 팔아보기도 하고 뭐 그런 대응을 조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추세가 완연하게 지금 5일선을 타고 엄청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간선이나 요 사이를 침범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내준다고 생각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인디에프 개성공단, 팜스토리, 사료. 사료 라인도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에그플레이션 느낌으로 일정 부분 움직이긴 했는데요. 이쪽도 아까 이야기했던 북한 관련 이미지들이 약간씩 껴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일사료 같은 모습을 봐도 비슷하고 비료, 사료, 농기계, 종자 다 마찬가지겠죠. 이것들이 번지면 땡땡제약, 의약품 뭐 이것들이 또 번지면 먹거리, 라면, 빵 이런 것들. 그럼 또 시가총액 엄청 작은 또 음식료들은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번질 수도 있겠죠. 이제 일단은 마인드맵 그림을 쫙 그려보는 겁니다. 이번 주에. 그다음 뭐 아난티도 20% 움직여줬고요.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푸드나무 이번 주에 굉장히 강했고요. 엄청난 상승세죠. 우리의 이미지는 딱 닭가슴살 하나지만 말 그대로 이거는 중요한 거죠. 어느 정도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유행할 만한 아이템을 발굴해서 그 안에다 끼워 넣으면 되거든요. 플랫폼이 구축이 된 상태에서 확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도 굉장히 좋네요. 다음 뭐가 있을까요? 대아TI, KCC 글라스 15% 이번 주 땅땅 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분할 이후에 국내의 유리사업자 1위로서 자리를 공고히 가져가면서 건설업종이 부각을 받으면서 건자재 유리단의 대장주로 움직였는데요. 이번 주에 또 움직임이 이렇게 강하게 나왔습니다. 건설 자체 섹터도 긴 축으로 산업 자체가 돌아서는 거는 뭐 맞는 경우고요. 그 안에서 건자재 단으로 한 단계 내려갈수록 이제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나는 그쪽에 1위 사업자 볼 거야. 아니야, 나는 토탈 사업자 중에 볼 거야. 뭐 토탈 인테리어라든지 가구라든지 뭐 한샘, 뭐 리바트, LX 하우시스, 하츠, 벽산, NX 이런 쪽을 볼 거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 유리면 유리, 페인트면 페인트, 뭐 철근이면 철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대형 건설사 요새 GS건설 조금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GS건설, 현대건설 이런 쪽 보는 사람이 있고, 중형건설사, 뭐 한신공영, 계룡건설 이런 거 보는 사람도 있고. 자, 주간은 이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정리를 하면은 대북 관련주가 한 6개, 코로나 관련주가 5개, 대선 관련주가 4개,
그러니까 메타버스 라인이 빠졌던 그런 한 주였죠. 월간으로 한번 볼까요? 월간으로 날짜를 정렬을 하면 6월 마지막 거래일부터 첫 번째 똑같이 세종 메디칼이고 에코프로 HN이 170%, 월간으로는 엄청난 상승률. 이것들이 무상증자 이야기도 있었고 환경 관련 이야기도 있었고 하지만 핵심은 대주주가 지주사 전환할 때 주식수합 탐욕적으로 해서 비율 맞춰서 에코프로의 지분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게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본격적인 상승세 이후에 수급은 완전히 개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너무나 사랑스러울 거예요. 갖고 계신 분들은. 근데 어차피 주식 수합하는 일정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 속에서 또 조금씩 팔아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뭐가 있을까요? 중간중간 카카오 게임즈 이번 달 54%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고 코스닥의 2위가 됐습니다. 2위. 3위는 에코프로 BM이 됐고요. 카카오 게임즈 코스닥의 이제 상위에는 게임주가 벌써 카카오 게임즈랑 펄어비스. 그 다음 8월달 크래프톤 올라옵니다. 올라오자마자 게임주의 대장이 돼버리는 덩치. 게임 업종도 환경은 계속 좋고요. 자이언트 스텝 48%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부분. 그쵸? 메타버스 환경이 지금 추세가 죽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트리거 역할을 했던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21선에 닿아오는 모습이에요. 찌글거리면서 어느 정도 이 종목이 완연한 U자를 이렇게 그려간다면 뒤쪽에 있는 라인도 환경은 조금씩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이런 쪽에 강력한 힘을 다른 테마, 대북 같은 거에서 만약에 빨아들인다면 시간의 개념을 조금 더 더해야겠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메타버스 테마들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신규 상장주, 이번 주 신규 상장주 움직임이 같이 복합됐었죠. 라이프 시멘틱스는 소프트웨어, 근데 그게 원격에 관련된, 의료에 관련된, 그래서 신규 상장주 반등, 원격 진료 관련주 이미지, 메타버스 관련주 이미지, 본격적으로 엮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첨단 소재가 이거죠. 끝은 아직은 몰라, 누구도 몰라. 하지만 어느 정도 내준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야.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유튜브에서 이 종목을 3박자에 들어맞는다고 이야기했을 때가 30만원, 20만원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였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거의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5개월 이후에 그 자리에서도 100%가 간 모습이었어요.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이런 것들이었죠.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36%, HNBM, 에코프로 3사가 그냥 다 땡겨지는 중. 바이브 컴퍼니 36%도 21선 터치하는 모습도 일정 부분 나오고 있네요. 자, 조비, KC코 트레일 같은 것들은 탄소 중립, 탄소 국경세, ESG, 환경 이미지 같은 것들 때문에 개별적으로 쭉 땡겨지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에코프로 HN, KC코 트레일, 나노라든지, 그러니까 환경의 촉매, 환경, 탈황, 굴뚝 설비, 태경 BK, CCS,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 이런 이미지 있는 것들이 왔다 갔다. 자, 그러면 월간도 끝에 가서 보면은 월간으로는 메타버스 관련주가 다수가 들어가 있는데 7월 말로 갈수록 얘네들의 힘이 빠지고 그 자리를 여기 없던 대북 관련주가 들어갔구나. 여기서 우리가 주간과 월간을 비교하면서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시장에서 움직이는 요것들, 그 다음에 대북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시장을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안에서 어디에 힘이 세지는지에 따라서 다른 쪽은 시간의 개념을 좀 넣어서 너무 급박하게 생각해서 하지 말자. 그리고
떨어지는 종목에 물타지 말자. 그런 것들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자, 7월의 마지막 주에 주간 방송이었어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간 슬로우해지려고 하는 모습이 7월 말일에 조금 나왔는데요.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살짝 동반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역시나 시장은 걱정을 딛고 계속 꾸역꾸역 움직이고 있어서 시장이 부러진다 이런 이미지는 절대 아닌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아껴서 조금 좀 길게 쓴다는 개념으로 좀 아껴서 써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단기적인 이미지나 너무 이제 홀짝 개념으로 종목을 많이 샀던 것들은 살짝 줄여보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름 구간 좀 공부 열심히 하면 하반기에 이제 자리 다시 잡아서 2022년 1분기 또 이미지를 먹어 들어갈 수 있는 때니까 8월부터 9, 10 한 2달 정도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바꾸실 분들은 좀 바꾸고, 그거 아니고 시장이 조금 루즈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 여행 잘 열심히 다니시고 9월 한 중순 이후부터 시장 좀 바짝 집중 또 하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짜볼지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급하면 집니다. 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자,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치고 8월 첫 주는 쭉 휴가니까 휴가 끝나고 그때 뵙겠습니다. 7월달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